부터는 인사와 복무에 따른 연계급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대우공무원이라고요. 우리 여러분들 대우공무원 수당이라는 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무원 임용령 제35조 3에 따라서 선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각 직급에서 자기의 직급에서 5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대우공무원으로 선발을 해줍니다. 그래서 5년 차가 되면 대우공무원으로 선발을 해주고 대우공무원 선발이 되면 공문이 와요. 학교로.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공문을 확인해 보셔서 우리 학교에 해당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점검을 해보세요. 자, 우리 학교에 있다라고 하시면 그 자료 출력해 놓으시고요. 자, 매월 1일 기준으로 대우공무원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5월 1일에 대우공무원으로 선발이 되었다라고 하면 4월 중에 공문이 먼저 옵니다. 자, 출력해 놓으셨다가 5월 달 급여 작업하고 나서 이게 자동으로 들어가 있는지 대우공무원 수당이 자동으로 반영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자, 반영이 되어 있으면 이상 없이 된 건데 만약에 반영이 안 되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의 기본 사항에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자, 대우공무원 경력정보에 나와 있습니다. 대우공모에 Y라고 되어 있으면 수당이 자동으로 지급되고요. 대우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노라고 되어 있으면 교육청에 연락하셔가지고 반영해달라고 인사 반영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돼요. 자, 요청을 하고 나서 반영이 됐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인사의 변동사항이 생기면 기초자료 생성을 다시 해야 된다. 자, 요때요. 기초자료 생성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기초자료 생성은 하지 않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기초자료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기초자료 생성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작업 탭에 있는 기초자료 생성이 있고요. 그냥 직접 급여 기본 사항 관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기초자료 생성이 있어요. 자, 이거는 작업 탭에서 하는 건 전체 작업을 할 수가 있고 여기서 하는 건 해당 그 대상자에 대해서 기초자료 생성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초자료 생성을 클릭을 하고 나면 바로 대우공무원의 Y라고 표시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자, 수당은 자동으로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정 수당에다가 넣어서 지급하시면 안 돼요. 자, 만약에 중간에 승진을 하게 되면 대우공무원 수당이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정 수당에다가 그냥 넣어두고 잊어버리고 있다면 자, 승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수당이 지급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안 하시면 됩니다. 그냥 직접 자동으로 반영이 되게끔만 조치를 해 놓으시면 돼요. 조정수당에다가 넣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범공무원인데요. 모범공무원 수당이라는 건 매년 6월하고 12월 달에 모범공무원 표창이 있습니다. 그 표창을 받았을 경우에 3년간 매월 5만 원씩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을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표상을 받았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은 기본상 관리 안에 모범공무원 탭에 Y라고 표시가 되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모범공무원 표창을 6월 달에 받았다. 그러면 7월 달에 작업을 하실 거잖아요. 7월 달에 급여 작업을 돌려보시고 그 해당 교사의 모범공무원 수당이 지급이 됐는지 확인. 여기에 Y라고 표시가 되면 지급이 될 거고요. 아무런 표시가 없다면 마찬가지로 인사 담당자한테 말씀하셔서 반영해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동으로 지급되는 수당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정수당에다가 넣어서 지급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휴직이나 복직인데요. 마찬가지로 휴직이나 복직을 했을 때 인사 담당자가 당연히 인사 기록에 넣어 주셔야겠죠. 자, 학교에서 휴직이 있다 그러면 휴직자에 대해서 아마 보고가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등록을 해 주시는데 자, 이건 인사 탭에서 볼 수 있는 작업이니까 여러분들은 볼 수가 없고요. 자, 우선은 휴직을 했다. 그럼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탭은 기본사항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급여 기본사항 관리에 들어가셔서 경력 정보에 보시면 휴직이 나와 있고요. 언제 휴직했는지 그리고 복직을 했다고 그러면 언제 복직했는지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휴직 구분, 휴직 일자 그리고 만약에 복직을 했으면 복직 일자까지 확인하셔야 돼요. 자, 간혹 가다가
그 사람이 복직을 했어요. 어느 대상자가 복직을 했는데 복직이라고는 왜 떠 있어요? 자, 보시면 요 위에 화면에 복직이라고 나와 있는데 급여가 계산이 안 되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복직 처리는 됐는데 왜 급여가 안 나오나요? 라는 질문들을 가끔 하시는데 여기 복직일자가 기록이 안 되어 있으면 네, 그렇게 계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직일자 확인하시고 복직일자가 누락되어 있으면 넣어달라고 인사 담당자한테 말씀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급여가 자동으로 계산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휴직 여부 확인할 수 있는 곳. 자, 우리 인사정보 탭이 또 따로 있어요. 인사정보 탭 안에 들어오시면 그 전에 했던 휴직까지도 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세하게. 그래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육아휴직을 들어갔다 복직하면 복직합산금이라는 걸 지급하게 되는데 그 복직합산금 지급할 때 자, 언제 휴직 들어가서 언제 날짜로 복직을 했는지를 알아야지 복직합산금을 주잖아요. 자, 그럴 때도 얘를 활용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인사정보 탭에 활용하시는 방법 제가 이따가 육아휴직 관련돼서 설명드릴 때 한 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징계입니다. 징계 같은 경우에는요. 징계를 받게 되면 급여가 안 나가요.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데 급여가 그러니까 이 징계라는 게 이렇게 좋은 얘기는 아니잖아요. 감추고 싶어 하다 보니까 급여 담당자한테 얘기하지 않고 그냥 인사 담당자들끼리 징계 처리하고 그냥 조용히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모르죠. 자, 그래서 급여를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다가 어느 날 정말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급여가 지급되는 사람이고 휴직도 없고 아무런 인사 변동 사항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급여가 계산이 안 된다. 아니면 급여가 1번 계산이 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징계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징계에 Y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여기 징계 여부가 나와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급여가 1할 계산되거나 안 나가거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아무런 인사 변동 없던 사람이 갑자기 급여가 안 나오면 여기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아요.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인사와 연계되어 이게 연계되어서 지급되는 그런 수당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기록을 해놨으니까요. 요거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 다 들어가 있어요. 인사와 연계되어 월급에서 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인사에서 수정한 다음에 반드시 기초자료 생성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월급의 일괄 작업까지 해야만 급여에 반영이 됩니다. 자, 인사 및 복무와 연계가 되어서 지급되는 수당을 수정할 때는 반드시 인사 및 복무에서 우선 수정한 다음에 월급여 작업을 하도록 하고요. 그래도 안 되는 것들만 조정수당 탭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교직가산 7번, 8번, 9번, 10번은 인사와 연계가 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개인수당에 등록을 해서 지급을 하는 수당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라도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우리 초과근무 수당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우선 초과근무, 휴일에 초과근무 신청하는 방법을 제대로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세요. 자, 그래서 휴일 초과근무 신청하는 방법 좀 알려드릴 건데,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공무원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요. 휴일 초과근무 시 초과근무 종별을 반드시 시간의 근무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안에 클릭을 하시면 휴일 근무라는 게 있어요. 있지만 공무원,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쓰시면 안 됩니다. 네, 그걸 쓰시게 되면 우리 나이스 그 초과근무 실적에 자동으로 반영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락이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면 안 되고요. 대신에 교육 공무직원은 상관이 없어요. 교육 공무직원은 쓰셔도 됩니다. 자, 공무원의 경우 시간의 근무를 선택하시고 대신에 옆에 휴일에다가 체크를 꼭 해주셔야 돼요. 자, 휴일 체크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평상시에 초과 근무를 할 때는 1시간 공지하는 거 아시죠? 자,
만약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내가 초과 근무를 하루에 4시간씩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매일 4시간 한 초과 근무에 1시간이 빠진 3시간 분만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휴일은 그걸 적용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3시간 했으면 3시간, 4시간 했으면 4시간을 다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하루에 인정할 수 있는 시간이 최대 4시간이기 때문에 자, 그 범위 안에서 다 인정이 돼요. 자, 그래서 휴일 체크를 해주는 겁니다. 자, 우리 공무원들은 그냥 이렇게 해야 될 일을 그냥 적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교육공무직원이 초과근무, 휴일에 초과근무를 신청한다라고 했을 때 옆에다가 휴게 시간도 반드시 넣어주셔야 됩니다. 휴게 시간 없이 하시면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휴게 시간을 기록을 하고 상신하게끔 안내해 주셔야 되고요. 그걸 보시고 결제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시간만큼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거. 네,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듯합니다. 자, 그 다음에 초과근무 확인입니다. 자, 우리 초과근무 확인 탭에서 작업하실 때요, 여러분들 2가지만 볼게요. 먼저 부서 근무 시간. 학교마다 근무 시간이 달라요. 그래서 부서 근무 시간을 그 학교 출퇴근 시간, 실제 출퇴근 시간에 맞춰서 기록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옆에 보시면 6번에 실제 초과근무 시간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 실제 초과근무 시간이라는 건 말 그대로 선생님들이 실제로 나와서 일을 한 시간이니까 앞에 초과근무 신청 시간과 다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요 시간을 인정해 줄 때는 반드시 앞에 있는 초과근무 신청 시간 범위 내에 있는 것만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17시부터 21시까지 초과 근무를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초과 근무는 23시까지 했다고 하더라도 21시까지만 인정을 해주셔야 돼요. 자, 만약에 휴일에 근무를 했는데 휴일에 아침 8시부터 밤 9시까지 초과 근무를 하겠다. 자, 이건 뭐 당연히 그 안에 범위 내에서만 했으면 4시간까지밖에 인정을 안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에 없는 예시입니다. 만약에 아침에 9시에 출근해서 12시까지 초과 근무를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좀 늦었어요. 늦어서 11시에 왔습니다. 그러면 11시부터 내가 2시까지 일을 했어요. 자, 초과 근무 상신한 시간은 달라요. 근데 똑같이 3시간은 했어요. 그렇다고 인정해 주는 거 아니에요. 자, 9시부터 12시까지에 대해서 초과 근무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간 11시부터 12시까지만 인정이 되고 12시부터 3시까지는 인정을 못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공무원들은 실제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자, 월별 집계인데요. 월별 집계에 보시면 자, 우리 초과 근무는 한 달 전 거를 지급합니다. 한 달 전에 것을 지급하기 때문에 만약에 6월 달에 여러분들이 급여 작업을 하실 거라면 여기엔 5월이 들어가야겠죠. 네, 그러면 5월이라고 해서 조회를 한 다음에 일단 생성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자, 생성해 주시고 나서 보시면 정액분 초과근무 시간과 인정 초과근무 시간 합은 나오는데 근무일수가 안 나와요. 자, 이 상태에서 자, 근무일수를 여러분들이 기록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근무일수 기록할 때 주의하실 거. 자, 여기에 들어가는 일수는 토요일, 일요일, 관공서 공휴일만 빠집니다. 나머지 일수는 다 들어가야 돼요. 재량 휴업일도 들어가야 되고 방학 일수도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네, 들어간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지만 우리 나이스 복무에서 복무 처리된 거를 얘가 알아서 자동 계산해서 실제 근무한 일수를 계산을 해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 근무 일수 여기서도 설명을 하나 드리자면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 되는 공무원 하루 8시간 이상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면 그달에 아무것도 초과 근무를 따로 달지 않더라도 우리가 정액분을 10시간분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근무일수가 좀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하고 나서요. 15시간, 그러니까 15일 이상이 되는 분들은 관계가 없어요. 그분들은 아무것도 굳이 뭐 확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15일이 안 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자, 이분들은 여러분들이 별도로 복무에 가셔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복무와 초과 근무를 확인을 하셔야 된다. 자, 요거에 대한 얘기는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거 설명드립니다.
자, 지급 대상 출퇴근 시간 내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공무원이다. 그래서 초과 근무 종별은 시간의 수당만 해당이 된다. 이걸 우리 학교에 근무하시는 분들, 우리 교육청, 교육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나이스가요. 꼭 우리 학교만 쓰는 게 아니라고 해요. 자, 일반 공무원들도 쓴다고 합니다. 우리 같은 교육부 소속이 아니더라도. 자, 또 하나. 지급 시기인데요. 초과 근무를 한 다음 달에 보수 지급일에 지급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월 건 2일, 2월에, 2월은 3월에, 3월 거는 4월에 이런 식으로 지급을 하고요. 11월 달 거는 12월에 지급을 하는데 12월분은 12월 달이 교특회계 마감월이기 때문에 12월은 12월에 그냥 지급합니다. 그래서 12월 달 한 달 동안에는요. 11월분과 12월을 합한 거를 동시에 지급을 해요. 12월 급여일에. 자, 그리고 나중에 정산은 그 다음에 1월에 합니다. 자, 지급 시간 하루에 4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교육근무직원은 주 12시간만 안 넘어가면 하루 제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하루에 4시간까지만 인정이 되는 거고요. 자, 그 안에 1시간 공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는 5시간까지 가능한 겁니다. 5시간을 해야 4시간 인정받는 거고요. 4시간을 하면 3시간만 인정받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월 한 달 동안 최대 많이 받을 수 있는 건 67시간이에요. 자, 정액분 10시간 포함해서 67시간. 그러니까 실제 초과 근무는 57시간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자, 우리 밑에 보시면 월중 승진이라는 게 나와 있죠? 이건 뭐냐면 자, 요즘에 그런 경우가 거의 없지만 월중에 만약에 승진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승진하고 나서 그 다음 근무일수가 중요해요. 자, 승진하고 나서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 넘어간다 그러면 승진한 단가로 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승진하고 나서 한 10일 정도 근무를 했고 그렇다면은 승진하고 나서의 10일치에 대해서 따로 계산하고요. 승진하기 전 5일분에 대해서 따로 계산한 다음에 합산해서 지급해야 돼요. 자, 그거는 나이스가 자동으로 계산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월 중에 변동사항이 있다라고 하시면 그건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셨다가 반영해 주셔야 돼요. 자, 교사들 같은 경우에 공무원들 호봉에 따라서도 다른 거 아시죠? 자, 교사들은 호봉에 따라서 초과 근무 단가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 중에 만약에 호봉 정정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다고 하면 호봉 재획정이 있었다고 하면 달라질 수 있어요. 네, 복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것도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자, 그럼 시간의 근무수당 정액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8시간 이상 근무 일수가 15일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 별도의 초과 근무 명령이나 승인 없이 월 10시간분의 시간의 수당을 정액분으로 지급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연가나 병가, 공가, 특별휴가, 외출, 조퇴 등 실제 근무 시간이 8시간 미만일 경우 이거 하루 근무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하루 근무 시간이 8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하루씩 제외를 합니다. 자, 월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밑에 보이는 단가로 계산을 해 주시면 되는데 이것도 나이스에서 자동 계산해 줍니다. 이 부분까지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되는 거는 이거예요. 외출이나 조퇴 시간을 합산해서 8시간이 됐을 때 하루를 감하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냥 하루 근무하다가 내가 단 10분만이라도 외출을 했다라고 하시면 그날은 그냥 없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대신에 예외적인 사유로 내가 외출한 시간만큼 남아서 실제로 초과 근무를 만약에 했다라고 하면 그때는 인정이 됩니다. 그때는 정액분도 인정이 되고 초과분도 인정이 돼요. 자, 육아 시간이나 모성 보호 시간이라는 거 있죠? 육아 시간을 2시간 썼다. 그리고 나머지 근무 시간 6시간은 다 근무를 했다라고 하시면 그냥 정액분 정상적으로 지급을 합니다. 자, 요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방학. 방학은 월간 출근 근무일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하지만 방학 중에 근무할 수 있어요. 출장도 인정이 됩니다. 자, 우리 근무일이 또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자, 그런 분들은 정상 근무예요. 대신에 근무를 해야 되는데 41조 연수를 달아놓고 근무를 하면 인정 못 받습니다.
우선은 나이스 복무를 끌어오기 때문에요. 나이스 복무가 정확하셔야 돼요. 그래서 방학하기 전에요. 교감 선생님께 미리 안내를 해주셔서 선생님들 가기 전에 회의하잖아요. 그때 안내가 나가도록 방학 때 복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지 급여에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안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시간의 근무수당 실적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1시간 이상 조기 출근이라는 말이 여기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침에 일찍 와서 초과 근무할 수 있죠. 초과 근무를 할 수 있는데 우리 교육 공무 직원들은 몇 시에 와서 하든 10분을 하든 20분을 하든 제약이 없어요. 그런데 공무원은요. 1시간 이상부터 인정입니다. 자, 내가 오전에 1시간 먼저 와서 일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초과 근무도 1시간을 달아놨어요. 그런데 내가 실제로 55분밖에 못했다 그러면 그 오전은 내가 1시간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인정이 안 돼요. 오전에는 반드시 1시간 이상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전에 50분 하고 오후에 2시간 10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오전 건 없어지고 오후에 2시간 10분만 인정을 받아서 1시간 공제하고 1시간분에 대한 것만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만약에 당일에 1시간 조기 출근해서 근무를 했는데 자, 퇴근하고 나서 초과 근무를 하나도 안 했다. 그러면 그거는 더 이상 인정해 줄 게 없어요. 우리가 1시간을 공제하고 나서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해당이 없다. 자, 휴일에 초과 근무 신청하는 방법은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근무 당일에 지참, 외출, 반일 연가, 8시간 미만의 공가 등을 사용한 다음에 실제로 초과 근무를 했다라고 하시면 초간의 근무, 초과 근무 실적분도 인정해 주면서 정액분도 같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8시간만 채우면 정액분은 당연히 그냥 하루 다 인정이 되는 거고요. 그 인정해 줄 건과 관계없이 그 인정해줬다고 해서 또 그걸 빼는 건 아니에요. 걔는 걔대로 인정해주고 실제 초과 근무 한 걸 한 거대로 인정을 해준다. 자, 예를 들어서 자 밑에 보시면 2시간 외출 후 6시간 초과 근무라고 했는데 자 6시간 초과 근무 아니고 4시간으로 만약에 할게요. 자 4시간 초과 근무했다라고 가정하고 2시간 외출 4시간 초과 근무했으면 하루 8시간 이상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정액분은 인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초과 근무 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1시간 제외하는 거니까 이 4시간 실제 한 거에서 1시간 빼고 나머지 3시간분을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2시간 외출 인정해줬다고 해서 이 2시간을 빼고 나머지 2시간 가지고 지급을 하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육아 시간, 모성 보호 시간 사용자는 초과 근무가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조퇴도 초과 근무 안 됩니다. 만약에 연가나 병가를 사용했다. 또는 41조 연수를 하루 종일 달아놓고 출근을 초과 근무를 하겠다. 이런 거 인정 안 됩니다.